원자력 기사 기출풀이 2018년 방사선 이용 및 보건물리 11번에서 20번입니다. 풀이 영상의 지속적인 업로드를 위해서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문제 풀이가 잘못된 경우 고정 댓글로 안내하겠습니다. 댓글을 통해 추가적인 문제 풀이 해설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정 댓글에 기출문제 파일 다운로드 링크 있으니까 프린트해서 보세요. 방사선 이온 및 보건물리 11번 작업장의 공기가 유도 공기 중 농도의 40배 수준으로 오염되었고 동일 작업장에서 외부 피폭 방사선량률은 0.4mSv/h로 측정이 되었다. 작업자가 방호인자 10인 반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5시간 작업을 하였다면 작업자의 총 피폭 방사선량은 그리고 중요도 3짜리 문제입니다. 작업자는 이와 같은 작업 환경에서는 외부 피폭이랑 내부 피폭을 받게 됩니다. 먼저 외부 피폭은 공간 선량률에다가 작업 시간을 곱해주면 되는데요. 공간 선량률 얼마죠? 0.4죠. 작업 시간은 5시간, 따라서 2mSv가 나옵니다. 내부 피폭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연간 작업자 호흡률 2400m3/2어로 작업을 할 때 유효 예탁 선량이 20mSv/2어가 되는 연간 섭취량이 ALI, 연간 섭취 한도고요. 이때 공기 중 농도가 DAC, 유도 공기 농도가 됩니다. 이때 2400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호흡률 1.2에다가 연간 근로시간 2000시간을 곱해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2000시간은 참고로 50주간 주당 40시간 일하면 나옵니다. 문제에서 보시면은 DAC가 40배잖아요. 즉 40배의 DAC로 5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은 앞선 20mSv에 40배가 되고 그 다음에 근무 시간은 2000시간 분의 5시간 돼서 2mSv가 됩니다. 하지만 방호인자가 10이잖아요. 따라서 10분의 1로 저감이 되죠. 그래서 내부 피폭은 0.2mSv가 됩니다. 총 피폭량은 외부 피폭 더하기 흡입 피폭, 또 내부 피폭이죠. 요거 두 개 더해주면은 2.2mSv가 나와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요거 좋은 문제네요. 12번 방사선 감수성이 가장 높은 피부 조직은 이거 중요도 1짜리 문제입니다. 베르고니 트리본도 법칙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이거는 세포의 증식 활동 및 분화 정도에 따른 방사선 피폭 선량과 방사선 감수성의 관계를 설명한 법칙인데요. 같은 선량일 경우에 전신이 그 다음에 분화 정도가 낮을수록 줄기세포가 산소 분압이 높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치명적이라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피부 조직 중에서는 분화 정도가 가장 낮은 이거 분화 정도 있죠? 가장 낮은 기저세포층의 방사선 감수성이 가장 높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3번 아래의 선언 취급 방법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거 난이도 1짜리 문제입니다. 먼저 밀봉 선언 취급 시 피폭 방사선량이 최대가 되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피폭 선량은 최소시켜야 되죠? 이거 틀렸습니다. 다음은 답 비밀봉 선언 취급 시설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까운 위치에 설치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부지 경계선에서 가까울수록 일반 주민 방호 측면에서 불리하잖아요. 다도 틀렸습니다. 비밀봉 선언 취급 시설은 적절한 폐기물 처분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방사성 폐기물을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는 경주에만 처분장이 위치하죠. 따라서 나도 당연히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손잡이 도구를 사용하는 나만 맞겠습니다. 답은 1개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은 국제 방사선 단위 측정위원회 ICRU가 정하는 심부 선량은 인체의 피부 표면 아래의 몇 밀리미터에서 선량을 측정한 값이다. 심부 선량은 피부 표면 10mm 아래에서 측정한 값입니다. 요거 암기사항이 되겠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중요도는 하나짜리가 되겠습니다. 15번 화학 선량계에서 물질의 화학적 변화량을 나타내는 G값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은 이것도 중요도 하나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G값은 방사선 에너지 100에브당 흡수되는 원자나 분자의 수로 이것도 암기사항이 되겠네요.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6번 지행 계수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에서 지행 계수관은 알파선과 베타선의 분리 측정에 용이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행 계수관은 베타선이랑 감마선 측정에 용이한 거죠. 1번은 틀렸습니다. 보기 2 지행 계수관의 불감 시간은
다른 계측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짧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례 계수간의 불감 시간은 수 마이크로세크인데 반해서 지행 계수간의 불감 시간은 수백 마이크로세크로 길죠? 2번도 틀렸습니다. 보기 3. 플래토우의 경사율이 클수록 양호한 지행 계수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GM 영역은 인과 전압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계측이 되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플래토 경사율이 작을수록 정확한 계수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되면은 변화가 크기 때문에 이거 안 되는 거죠. 3번도 틀렸습니다. 보기 4. 지행 계측기의 전기장 내에서 전자의 이동 속도는 양이온의 이동 속도보다 대략 1000배 정도 빠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맞거든요.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7번 다음 중 성감체와 주요 용도의 관계가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중요도 2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보기 1과 보기 2, 보기 4 같은 경우에 소듐 아이오다인, 세슘 아이오다인은 감마선이고요. 징크 설퍼는 알파선을 측정하는 무기 성감체입니다. 따라서 1번, 2번, 4번은 맞고요. 보기 4 같은 경우에 리튬 아이오다인은 리튬 6가 중성자를 흡수를 해서 알파선을 방출을 하면서 트리튬이 되는 반응으로 방출되는 알파선을 계측을 해서 계측은 알파선이지만 중성자를 측정하는 성광 검출기가 되겠습니다. 이 알파가 아니라 들어가는 중성자를 측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3번이 틀렸습니다. 18번 납에 대한 어떤 감마선의 선형 감쇄 개수가 0.43일 때 이 감마선의 세기를 16분의 1로 감소시키는 데 필요한 납의 두께는 얼마인가? 이거 중요도 3짜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감쇄 계산식 중요하죠? i는 b 곱하기 i0의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뮤t. 여기서 b, 빌더 페타 같은 경우에는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1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에너지가 16분의 1로 감소되었으니까 16분의 1은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0.43 곱하기 t, t는 6.448cm가 나와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9번 계축키를 이용하여 10분 동안 방사선 시료를 계측하여 400 카운트를 얻었고 백그라운드를 20분간 계측하여 마찬가지로 400 카운트를 얻었다. 이 시료에 대한 숨 개수율의 표준 편차는 얼마인가? 이거 중요도 3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먼저 측정 개수율을 구해보면은 10분 동안 400 측정했죠? 400 나누기 10은 40ccm이 되고요. 백그라운드 개수율은 20분 동안 400 측정했죠? 400 나누기 20은 20ccm이 됩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루트 측정 개수율 나누기 측정 시간 더하기 백그라운드 개수율 나누기 측정 시간 해주면 되거든요. 따라서 루트 40 나누기 10 더하기 20 나누기 20 해주면은 2.236ccm이 나와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세슘 137 감마선에 대한 소듐 아이오다인 성강 계수간의 파고 분포이다. 이거 그림이 제가 구할 수 없었거든요. 아무튼 이거 그림 없어도 됩니다. 에너지 분해능은 약 얼마인가? 이거 난이도 2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해설 들어가기 전에 에너지 분해능이 뭔지 간단히 알아보면은 방사선 검출기가 얼마나 정확하게 판별하는가 하는 능력으로 이거는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계산식은 R은 2.35의 루트 2분의 FW, 요거는 다르게 계산하면은 2분의 FWHM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여기서의 F는 파노 팩터, W는 W 밸류, E는 에너지인데 단위가 K부가 되고요. 여기서 FWHM은 반치폭으로 최대 진폭의 2분의 1이 되는 점의 폭을 말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걸로 계산해주면 되거든요. 따라서 에너지 분해능은 FWHM 나누기 2 곱하기 100%, 이때 FWHM은 32가 되고요. 에너지는 0.662 매부니까 K부 단위로 바꿔주면은 662가 되죠. 요거 적용해주면은 4.8%가 나와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